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인도 영화고 국내 개봉은 한 4월 말쯤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부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보시듯이 이제 영화력 3점에 난 재밌었음 2점, 너도 봐라 2점. 일단은 영화력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영화력을 3점을 줬는데 3점을 준 이유는 그 영화를 보면서 미감이라고 해야 되나?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영상미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뭐 이런 영상미 쪽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작을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시작할 때 엔딩 크레딧도 그렇고 제작진들 이름을 딱 보여주는 그런 씬이 있는데 되게 길게 나왔는데 왜 길게 나왔냐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룩셈부르크나 이탈리아에서도 합작을 한 영화라서 뭐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해야 되는 크레딧이 길게 나왔던 거였습니다. 일단은 미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영화도 뭐 무난무난하게 봤던 것 같고요. 이 영화도 약간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 수 있는 느낌인데, 왜냐면 이 영화도 뭐 감독 자체도 여성이기도 하고 여성이 핍박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게다가 힌두 이슬람 종교에 관련된 영화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신성한 나무의 씨앗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괜찮았던 점은 영화가 짧았다. 그렇게 짧진 않았는데 신성한 나무의 씨앗보다는 훨씬 짧았던 영화여서 깔끔하게 볼 수 있었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현실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인도의 뭄바이의 그 향취가 풍겨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 인도의 더위 이런 게 좀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인도의 현실적인 생활 이런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묘사를 잘했다고 해야 되나?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화력은 3점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왜 4.5점을 안 줬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또 아니고요.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3명의 여자가 나오는 그 여성분들의 한 줄기 빛이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 여성으로서 살기 팍팍한데 그 와중에도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구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자의 활로를 찾아가는 얘기인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난해하진 않고요. 쭉쭉쭉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전체적으로는 3점을 주긴 했지만 4점까지도 아니고 5점은 뭐 굉장히 마음에 든 영화야 되는데 그냥 3점 딱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재밌었음은 2점이었는데, 이런 류의 영화가 늘 그렇듯이 재밌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스토리 자체도 항상 이런 영화들이 좀 얘기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런 영화를 많이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중동 쪽 영화를 보면 항상 사회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모든 영화들의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는 돈만 보고 만든 영화라서 그냥 도파민만 우겨 넣는 느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호소하고 싶은 영화들은 항상 다 사회 비판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왜 날 가르치려고 들지? 라는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서 이러한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좀 마음 편히 보기 좀 힘들다 결론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영상미는 괜찮은 영화지만 재미는 없다. 그래서 2점. 그리고 너도 봐라도 2점을 줬습니다. 2점을 준 이유는 누구한테 추천하기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랑 비슷하게 결을 가져가는데, 쪽에 좀 흥미가 있는 여성 인권이나 뭐 아니면 페미니스트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추천하면은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1점이 아니고 2점을 줬어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의외네요. 2점이나 나온 게 의외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보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 메시지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그 사회 비판적인 것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다큐멘터리랑 비슷한 성격이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일본 영화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긴 했었어서 은근히 무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에 갑자기 주인공인 프라바가 구해줬던 남자가 CPR에서 구해줬던 남자가 갑자기 독일에 갔었던 남자인 것처럼 해서 나오잖아요. 아, 대화를 그죠. 나눌 때.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깜빡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뜬금없는 전개였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아마 독일에 있는 남편은 또 따로 있고 갑자기 물에 빠져서 기절한 사람이 사실은 그런 존재였겠죠.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좀 나눴던 고향의 남자였겠죠. 아,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부분은 갑자기 너무 뜬금없었어요. 바다에서 난해하지 갑자기 않다. 휩쓸려 온 남자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 전개가 좀 그 부분은 좀 난해했었는데 다른 부분은 뭐 그죠. 다른 부분은 그냥 일상에서 이제 겪는 불편함. 그 외에는 뭐 의사랑 썸 타는 거랑 그러면 이제 평가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자, 경비원 B 씨의 점수를 영화력 2점, 난 재밌었음 2점, 너도 봐라 2점 이렇게 주셨네요.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아마 저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영화력 2점을 이렇게 낮게 준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인도가 배경이라서 흥미로웠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초에 인도 영화를 접할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인도 영화를 접한다고 해도 발리우드 스타일의 왁자지껄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접하게 되다가 이런 배경이 뭄바이고 거기서 비춰주는 풍경들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런 점에서는 흥미로웠는데 다만 이 배경을 벗겨냈을 때 인도라는 배경이 아니었을 때 그냥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 소설, 고전 소설에서 나올 법한 무슨 제인 오스틴 이런 나올 법한 캐릭터와 나올 법한 갈등. 주인공인 프라바는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물론 결혼한 남자가 연락도 안 닿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혼했다라는 신분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 한 명과 아누는 오히려 반대로 활발하고 성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그런데 부모님 사회의 반대 편견에 부딪히는 케이스인데 주인공들이 갖는 고뇌나 이런 갈등 자체는 굉장히 예전부터 소설 때부터 나왔던 그런 내용 같거든요. 물론 영화라는 게 배경이랑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성한 나무의 씨앗도 이란이 배경이라서 관객 혹은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온 건 있었지만 사실상 스토리만 뜯어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었던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영화랑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고 느꼈거든요. 이 영화도 인도인 감독이고 배경이 인도고 이런 점 때문에 색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있는데 막상 찬찬히 뜯어놓고 보자면은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조금 얘기했지만 엔딩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엔딩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영화 전체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더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엔딩에서 남성을 구조를 하는데 그 남성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 남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이 남성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다 보니까 주인공의 프라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독일에 간 남자를 투영시켜서 그와 대화를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경비원 A씨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확실한 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끝나잖아요. 이게 중의성을 가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프라바의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아노랑 아노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받아들여 보자. 아노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서 얘기를 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알듯 말듯하다라고 느꼈어요. 프라바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따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라바에게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이러이러한 심리의 변화가 있었다가 좀 나왔으면은 납득이 됐을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그저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묘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프라바가 원래는 동료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지 않다가 영화도 보러 가고 그다음에 썸을 탔던 의사 선생과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프라바가 어떻게 해서 아누랑 아누의 남자친구를 응원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말로 이어지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와닿아서
영화력을 좀 낮게 줬던 건 있는 것 같고 그 무엇보다 이 작품이 처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부터 좀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높아서 그랬던지 실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랬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을 줬던 것 같고 난 재밌었음은 2점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점은 첫째는 경비원 A씨도 말해주셨다시피 내가 인도에 직접 가서 뭄바이를 경험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인공뿐만 아니라 뭄바이 시내 전체 곳곳을 자주 비춰주거든요. 여행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뭄바이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해변가 도시죠. 병원에서 밥 해주던 그 아주머니가 그 집을 빼앗기고 시골로 내려오는데 그 시골 마을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인도라는 나라의 여러 풍경을 보고 그런 점이 저는 제일 흥미로웠고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음악이 좀 차분하고 재즈 같을 정도의 피아노 선율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상이랑 미묘하게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영화를 볼 때 이런 음악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음악이랑은 전혀 정반대의 결인 음악들이 나와서 참신했던 것 같고 신경 쓰였던 건 하나는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노출 씬들이 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왜 굳이 여기서 이걸 넣었지? 싶을 정도. 예를 들어서 프라바가 안우랑 안우의 남자친구의 대화를 숲속에서 엿듣게 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 노출 씬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이걸 껴넣었지? 그런 느낌의 씬들이 있었고 물론 영화 자체가 노출 씬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너도 봐라로 넘어가자면 너도 봐라도 2점인데 예술 영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추천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인도 영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인도 영화가 있다라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그렇게 추천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영화들은 꼭 뮤지컬 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노래 부르고 군무 추고 떼거지로 춤추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 영화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니까 한번 봐봐라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점을 준 거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차분하죠. 차분하고 업앤다운이 많이 없어서 지루하다 그럴까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신성한 나무의 씨앗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긴 하는데 여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는 전혀 안 비춰줘요. 예를 들어서 안우가 부모님한테서 선을 보라고 계속 압박을 받는데 영화 내에서 한 번도 안우의 부모님은 나오지 않아요. 혹은 안우의 부모님이 안우의 남자친구를 차별한다거나 혹은 싫어한다고 그런 장면도 안 나오고 병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쫓겨나게 되는데 자신의 집을 빼앗겨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 건설사 그런 사람들도 전혀 안 비춰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화 전체에 악역이 안 나와요. 간접적으로 비춰주죠. 여성들이 겪고 있는 힘든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붕 뜬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인도에서 그 아카데미에 출품할 때 추천을 못 받았는데 추천을 못 받았을 때 인도 영화 협회 회장이 했던 얘기가 인도에서 벌어지는 유럽 영화를 보는 느낌이지 인도 영화 같지 않아서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발언 자체는 왈가왈부가 많은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분명 인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를 반만 얘기하는 느낌? 너도 봐라는 이 점을 준 건 일반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라라고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점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혹시 이 2점이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 최하 점수인가요? 거의 그렇긴 했죠. 1점을 주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2점이나 줄 정도로 그렇게 별로였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너무 낮게 준 것 같긴 한데 2점을 줬던 거는 개인적인 실망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무슨 수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면서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제에서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이런 마이너한 영화들은 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보면서 이런 마이너 영화임에도 재밌다라고 느낀 게 있는 반면 이 영화는 보면서 이래서 영화제에서 좀 반응이 좋았구나라는 느낌만 들었어요. 저도 네. 그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영화들을 제일 싫어하고요. 인도라는 배경이 없어도 이 영화가 그만큼의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나 혹은 다른 외국의 사회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지루한 편은 아니었어요. 영화가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단순히 배경이 인도라서 이 영화가 좀 흥미로웠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 영화가 무슨 프랑스나 미국에서 이런 배경을 보여주고 배우들이 만약에 백인 배우들이고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냥 그저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이국적인 배경이 좀 더 스토리텔링이나 메시지보다 더 눈길을 끌었다라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네. 유색인종 할당제가 들어갔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유색인종이잖아요. 근데 유색인종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도라는 신비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돋보이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현대 인도를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 더 돋보이게 된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영화를 다 보고 느낀 거는 프라바랑 밥하시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나와서 상류층들을 위한 포스터에다가 돌을 던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이제 영화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게 그러한 약간 소심한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말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화풀이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화가 약간 속 시원하게 뭘 얘기해 주는 게 없잖아요. 약간 간접적으로만 모든 걸 설명을 하는데 돌멩이 던지는 씬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영화의 전체적인 기조를 잘 설명하는 씬이 아니었나. 그랬기 때문에 좀 덜 반감을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르치려 하는 영화가 좋은 자세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좀 그게 좀 덜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특징이 진짜 눈이 찡그릴 정도로 좀 악역을 좀 과하게 묘사하거나 관객들한테 머리를 띵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감독의 의도가 보일 때마다 저는 그냥 열이 받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이 영화는 평범한 인도의 생활을 그냥 쭉 그리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하게 봐서 이 음, 영화가 그래도 먹을만한 인도 음식이었다. 약간 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또 재밌었던 점이 있다면 중간에 썸 타는 의사랑 파라바가 같이 걸어가면서 썸 타는 의사가 난 도대체 그 힌디어는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워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씬이 있어요. 그때 인도 사람이라고 다 힌디어를 잘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또 따로 있고 말라얄람 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비롯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냥 궁금했던 점이랑 재밌었던 점 한 가지씩 있었는데 궁금했던 점은 인도 사람들은 다 인중 사이에 점이 있는가 이게 혹시 점인지 액세서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짜 점인 사람도 있고 그린 사람도 있고 액세서리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인중에 뭐가 무조건 있더라고요. 인중 사이에. 그런 게 좀 볼 때마다 좀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게 그래도 인도 영화잖아요. 인도 영화여서 대체 춤을 언제 출까라는 걸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춤을 추긴 하더라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술 네. 마시고 노래 틀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춤이 있어야지. 그런 걸로 봤을 방금 말씀하셨던 인도 영화 협회장이 빠꾸먹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영화 같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박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보면서 엄청 익숙함을 느꼈어요. 가사도 우리나라 트로트랑 비슷하고 물론 춤 사위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춤 사위를 보고 좀 놀랐어요. 안우가 춤을 추는데 우리나라 막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노래 가사나 아니면은 노래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볼 법한 광경이라서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일단 오늘 리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희는 다음 영화에서 또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